일단은 가치 혁신을 하려면 제품이 달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컨셉이 있어야 되고요. 네. 재구매와 추천 구매가 있는 탁월한 아이템이어야 된다. 네, 오늘 책은 바로 여자를 위한 사장 수업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집안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사회로 또 나오면 네. 여성으로서 겪는 이 창업가로서의 단점들과 힘든 점들이 있잖아요. 네. 좀 어떤 것들이시죠? 그걸 어떻게 좀... 자, 그것 또한 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화가 나거나 반응을 하면 네. 저는 그 장애물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극복해야 되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일하는 여성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상하게 먼저 튀어나온 사람 보면 거부감이 들지 않겠어요? 들죠. 근데 저는 극복을 하려면 그럴 수 있겠네.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행동으로 보여야죠. 실행 결과로 보여야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의심하고 당신들이 염려하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두고 봐. 야. 그게 항상 제 마음에 있었고요. 네. 비즈니스 할 때 뭔가 의혹의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네. 근데 항상 제 마음속에는 오늘 나를 잘못 봤다라는 거 언젠가 보여주리다. 야. 그냥 항상 그런 생각이 야,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장 수업이란 책을 읽고 네. 이 책의 문장을 전한 거랑 지금 말씀하신 게 거의 똑같은 느낌 많이 받는 게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을 나에게로 가져와 답을 찾는 것은 가장 탁월하고 비범한 자기 개발이다. 나 자신의 책임의 원인으로 직면하면 즉시 조치 가능한 실행안으로 직진이 가능하다. 네. 라는 문장이 있던데 네. 저도 이제 원래 본업은 자기 개발 쪽에서 이제 책을 주로 쓰는 작가이거든요. 이게 사실 자기 개발에서 주로 많이 하는 말이 남 탓하지 말라고 하는데 네. 그 말 이유가 남 탓이 진짜 없다가 아니라 있어요. 있죠. 어. 있는데 네. 그걸 탓한다고 바꿀 수 있는 건 내가 없거든. 아무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없습니다. 네. 내 탓이라고 하면 네. 그게 진짜 내 탓이라기보다 어쨌든 나는 바꿀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아, 그리고요. 나는 바꿀 수 있지만 상대가 잘못한 것도 내가 바꾸잖아요. 제가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되고요. 그렇죠. 두 번째, 관계의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 어떤 문제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사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사업을 고수처럼 한 사람들이 책을 사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들은 다 힘들었더라. 그렇죠. 근데 그 힘듦을 즐겼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절대로 남의 탓을 하지 않았다. 세상 탓하지 않았다. 그렇죠. 세상에 그들이 이미 길을 만들었고 이미 증거가 되었지 문제점을 말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내부에 그 다른 기업에 없는 문화 하나가 있거든요. 뭔가요? 아무리 힘들 때일지라도 5만 가지 가능한 이야기만 하자. 불가능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는 백날 해봐야 기운 빠지고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아요. 지금 코로나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업무 보고를 받다 보면 사장님 코로나 때문에 백화점에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그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근데 그 말을 왜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요. 그렇죠. 불경기는 항상 있었고요. 그렇죠. 저 창업에서 20년 동안 호경기인 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11월, 12월 경영전략회의 자료 만들 때 있잖아요. 경기 조사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차피 안 좋을 거니까. 최악이니까. 그리고 저는 원래 시장이 없는 시장을 만든 사람인데 경기 조사해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능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누리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가족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또 제가 찾아보니까 엄마는 어부드 엄마, 아빠는 친아빠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진짜 그렇다는 뜻인 건가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제가 집에 있었어도 네. 아이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지 않았어요. 이 어부드 엄마가 이제 대표님 말하는 거군요. 네네네. 네. 그 말은 보통 엄마들이 집에 있으면 아이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엄마가 해주는 일이 참 많습니다. 많죠. 네. 숙제 좀 대신해주고. 네. 그 숙제를 왜 해주나요? 숙제 못했으니까요. 정말 여기에 성적은 받아야 되니 저희 어머니 해주셨어요. 저는 안 해줬습니다. 한 번 더요? 네. 야. 시간표도 안 봐줬습니다. 야. 이유는 그거 하면서 배우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아침 8시가 되면 애들아 8시 됐다라고 네. 하고
더 이상 강요도 하지도 않았고요. 어. 어떻게 하나 전 지켜만 봅니다. 그럼 어떤 날은 학교 늦어서 난리가 납니다. 울고 불고. 그쵸. 네가 엄마는 8시에 깨워서 가게 했고 밥 야. 먹게 했다. 근데 네가 하지 않지 않았니? 약간 미국식 마인드시네요. 그거보다도 자녀 교육이. 제가 얘네들이 학교 들어가면 제가 창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사전 트레이닝. 예,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돌봐주지 않아도 야. 자기 스케줄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있을 때 훈련시켜야 되겠다 생각했죠. 가족들에게 그래도 뭐 고만 부분은 당연히 있으시겠네요. 그럼요. 불평, 불만, 그 엄마가 이래서 우리 이렇게 됐다. 이런 원망어린 말을 저는 들은 네. 바가 없고요. 일하는 엄마에서 자랑스럽다. 이제 2번째. 엄마가 늘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자기들한테도 자극이 된다. 그렇죠. 사실 그런 말은 대한민국의 엄마라는 존재는 잘 못 듣는 말이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엄마들이 굉장히 희생적이고 자녀를 위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실 자기의 이름이 네. 이제 빠진 채 그냥 누구 엄마가 되는데 네. 그럼 대표님 성함이 이제 김영유라는 이름으로도 살아가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좀 자녀들한테도 좋은 본보기라던데.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자랄 때 그렇게 자라서 저도 아이들한테 그런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독립적으로 자랐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자취를 했어요. 중학교 때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시대에? 예, 그 시대에. 이유는 집과 학교가 멀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경쟁력이 야.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들도 이렇게 독립적으로 키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대표님이 이런 사업 아이템을 좋은 걸 발굴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과 일의 균형도 잘 맞춰서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 80명의 대표로서 있어 본 적은 또 없으시잖아요. 그런 걸로 인한 힘든 거는 지금 직원들 직무 교육도 제가 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가능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직무 교육 같아요. 뭐든지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은 롱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생도 삶도 조직도 홀로 독립적으로 자립이 안 됐는데 어떻게 롱런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 주식회사 대표이사였고 그 내 삶의 사장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네. 업의 사장도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책에다 썼습니다. 네. 20년 정도 창업하시면서 가장 좀 실패였던 순간은 언젠가요? 그때도 지금도 네. 그 조직 관리 경험이 없다 보니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 직원들을 내보냈어. 이유는 그 책임이 내게 있다는 게 아니라 쟤네들이 못났고 그런 시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창업해서 10년 미만일 때는 답을 내게서 찾았다기보다도 그때 당시도 이제 잘 안 됐을 때는 자꾸 제가 문제야 이렇게 봤던 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봤더니 제가 문제를 나한테서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키워가는 게 아니라 직원들을 활용하는 기술이 없는 것이 경영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생각이 제가 창업 8년에서 10년 하면서 바뀐 거예요. 8년에서 10년 차에. 그게 바뀌면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이직률도 좀 그때보다는 줄어들었겠네요. 이직률도 줄었고요. 나갔던 직원이 되돌아왔어요. 돌아와요. 네. 그래서요, 연어팀이 있습니다. 저희 내부에는. 약간 그러니까 7년 전에, 8년 전에, 9년 전에 나갔던 직원들이 다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야. 이 아이템을 브랜드로 좀 발전시키는 방법이 좀뭐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그 브랜딩이라는 것은 제품의 영혼을 불어넣는 일과 같다. 네. 그러니까 제품도 사람도 영혼이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격이 다르잖아요. 근데 제품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서 터득했어요. 일단은 가치 혁신을 하려면 제품이 달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컨셉이 있어야 되고요. 네. 세 번째는 그 제품이 이야기까지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제품이 고객의 만족스러움을 통해서 재구매와 추천 구매가 반드시 이뤄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해갖고 잘 팔렸는지 안 팔리는지 내 제품이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야매로 팔았는데 재구매 유도 그거 또 살 수 없냐?
이러면 이거 경쟁력 있습니다. 두 번째, 나 그거 써봤는데 너무 좋던데 누구누구가 또 바로 이겁니다. 재구매와 추천 구매가 없는 신생 아이템은 바로 죽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세계 최초 최고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재구매와 추천 구매가 있는 탁월한 아이템이어야 된다. 근데 제 아이템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창업했어요. 그래서 네. 두 번째, 제 아이템은 짝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검색하면은요, 중고품이 매매되고 있는 건 저희 아이템 뿐입니다. 이 증거는 뭘까요? 그만큼 이 제품이 좋으니까 그렇죠. 짝퉁이 만들어지고. 네. 비싸도 사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있다고. 제가 볼륨 컨셉의 아이템을 만들었지만 가체를 재현했잖아요. 네. 히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히스토리를 가지고 와서 가체를 재현한 아이템이라는 그 스토리를 만드는데 네. 이거를 명분과 실리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스토리를 아무리 붙였다 하더라도 명분이 아무도 공감하지 않아. 말이 돼야죠. 말이 돼야죠. 말이 돼야 돼. 그런 컨셉을 잡아내는 일을 제가 좋아하고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셉이 없는 일, 격이 없는 일, 스토리가 없는 일, 이런 일에 제가 아예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회사를 키우는 일보다 격을 만드는 일을 애쓰면서 이렇게 사투를 벌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제품을 브랜딩으로 만드시는 방법을 4가지 말씀해 주신 게 제품 차별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컨셉, 세 번째가 내력 및 스토리, 그다음 네 번째가 재구매 및 추천 구매로 이어지는 좋은 제품 및 관리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겠네요. 아까 재구매와 추천 구매는 정말 이거 귀담아 들어야 돼요. 너무 큰 거죠. 우리 동네에 음식점을 창업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마포인데 마포 음식점 창업해. 저는 그 가게에 이 두 가지 실패하면 무조건 망한다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처음 왔는 사람이 재방문을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재방문한 고객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마포 여기 식당에 올 수 있는 유동인구의 한계는 있을 거잖아요. 그럼요. 뭐 뜨내기 손님은 사실 자주 안 올 거고. 근데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이 한 5만 명 있는데 그 5만 명 중에 3만 명이 와서 먹었는데 맛이 없다고 느껴. 그럼 사실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제품도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창업자들이 내 제품이 너무 좋다고 하는데 일단 팔아보면 돼요. 팔아봤는데 그거 또 살 수 없어요. 그다음에 이거 누구한테 지금 소개하고 싶은데 제품 소개해도 되나요? 이 말이 나오면 제품력은 검증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아까 컨셉을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고 내력을 만들고 서비스 프로그램 만들고 이럴 때 명품 브랜드로서의 격이, 그러니까 조건이 갖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 단계는 이제 자금 얼마나 시스템으로 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제 하느냐 게임인 거죠. 우리 태어날 때 아들이건 딸이건 똑같이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산업 생태계에서 지금 여성들이 지금 사업가로 일하는 여성들은 거의 많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환경이 좀 힘든 그만큼 그러니까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힘들어서 우리한테 나쁜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손실이다. 왜냐하면 인재가 자원인 나라에 남성 절반, 여성 절반이거든요. 근데 남성의 에너지는 충분히 꺼내 쓰고 있어. 근데 여성들의 에너지는 집에서 애 기르는 일로 경력 단절시키고 그것을 잊지 못해서 애달파는 개인의 일로 지금 돼 있고, 여성들은 그 삶을 40대, 50대까지 지속 성장하는 일을 거의 못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애달픈 일이지만 국가적으로는 저는 손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성들의 에너지를 꺼내서 국가가 쓰려면 빨리 아이 기르는 일을 남편이랑 국가랑 함께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어쨌든 그 생태계가 발전한 걸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걸 기다리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하려면 결국 자녀를 독립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집에서부터 엄마가 있어도 스케줄 관리해주지 않았다. 알아서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밥 같은 것도 있잖아요. 엄마가 꼭 차려줘야 먹는 게, 먹을 거 다 만들어 놨으면 너희들이 꺼내서 먹어. 이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외출하고 오면 항상 엄마가 없어도
알아서 너희들이 밥을 사 먹던 차려 먹던 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항상 김밥을 사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환 한 가지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주말이 돼서 함께 밥을 먹어야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외식 어디서 할까? 라고 했더니 애들이 엄마 우리 김밥 천국 가서 외식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거기 너무 먹어서 더 이상 이제 먹고 싶지 않다며 왜 거기가? 그랬더니 우리도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대요. 그 김밥집에 가서 맨날 사서 먹으니까 그 김밥집 아주머니 쑥덕거렸나 봐요. 그럴 수 있죠. 쟤네들은 엄마 아빠가 없나 봐. 우리 엄마 아빠가 있다. 그거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김밥 천국에 가서 김밥집에 가서 외식을 한 번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 말을 자주 했던 아주머니가 우리가 밥 먹으러 갈 때 또 없었어. 그래서 한 번 더 몇 번이나 더. 창업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막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이템에 굉장히 좀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아이템 자체는 특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과연 그 아이템을 얼마나 빠르게 추진력 있게 현실화시킬 수 있느냐가 정말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예를 들면 뭐 에어비앤비 같은 거 사실은 막 그렇게 막 엄청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정말 치열하게 뛰고 발로 뛰고 해가지고 이거를 플랫폼화 잘 만들어서 성공시켰다라는 얘기도 실제로 있고 생존의 성공 사례란 답이 하나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살아남은 아이템도 있고 집요하게 개발한 사람이 그 제품이 성인이 될 때까지 케어해야 살아남는 아이템도 있고 그리고 트렌드를 잘 맞아떨어지게 해서 그 유행을 선도해서 살아남은 아이템도 있고 정말 아까 인간의 삶에 백인 백색이 있듯 생태계의 삶도 백인 백색의 특징이 있더라. 다만 얼마나 이 아이템이 사용자들에게 유용하게 다가가는가.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것도 또 사. 그래서 제가 이 아이템을 개발한 모티베이션이 됐던 하나의 이야기 한 말씀 제가 드릴게요. 인류 역사가 있은 일에 우리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이 있었어요. 맞죠? 손가락으로 먹진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있잖아요. 공장 없어졌나요? 있겠죠. 집집마다 밥그릇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또 밥그릇 만들어내거든요. 맞죠? 이게 뭐예요? 새롭게 만들면 계속 산다, 필요로 한다. 자, 그렇다면 어떤 아이템을 새롭게 만들까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이템을 모티베이션 했던 이유는 밥그릇, 국그릇 있지만 지금도 밥그릇, 국그릇 만든다. 옷이 있지만 지금도 옷을 새롭게 늘 만든다. 여기서 착상을 했어요. 새롭게 만들면 된다잖아요. 부분 가발 새롭게 만들면 여기서 새로운 시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래가는 시장을 만들려면은 어디서 발견하면 되느냐? 의식주에서 발견하면 된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본적인 시장은 의식주 시장이다. 맞죠? 그 의식주 시장에서 롱런할 수 있는 아이템을 잡고 거기서 늘 새롭게 접근을 한다면 시장은 계속 나온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템을 인간의 의생활로 포지셔닝 해야 되겠다. 그 헤어웨어는 머리에 입는 옷이다. 그래서 인간의 의생활이다. 인간의 의생활은 죽을 때까지 함께 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저는 그 논리를 고객에게 공감시키고 공감하고 또 그렇게 팔고 있고요.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처음엔 낯설어 하지만 명분, 그러니까 아까 그 이슈가 공감이 가고 명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인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제가 백날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보편타당한 시장을 찾아가려면 의식주에서 찾아라. 새로운 아이템은 아까 새롭게 만들면 된다. 맞죠? 잘 팔리려면은 싸게 팔릴 건지 비싸게 팔릴 건지 그건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싸게 팔리면 누가 얼마나 큰 플랫폼에 탑재하느냐가 이미 시장이 결정되거든요. 근데 창업자들은 이미 기득권을 가진 플랫폼과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치 혁신해서 고급 시장에 가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아이템에 대한 생로병사는 누구보다도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왜 내 아이에 대해서 그 엄마가 가장 많이 알듯이 제품도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은 사실은 그 제품을 만든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다. 근데 이게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래도 시작하는 게 두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내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하겠지만 네. 두려울 텐데 네.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간이 가진 두려움은 창업한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다 있는 감정이다. 네. 두려움은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저라고 해서 지금 두려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년 차에 맞는 두려움 저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은 단계별로 다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타파하는 능력을 지금은 이미 가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수많은 시행착오와 두려움을 돌파하면서 두려움에는 실체가 없는 거다라는 걸 지금은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해보지도 않고 두려워했다면 지금은 아 그거 해보면 돼 라는 자신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모든 인간에게 다 있다.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방어 기제가 인간을 생존하게 해요. 근데 그쵸. 그거를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을 긍정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분별은 당사자가 하는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 해보고요. 평생 생각만 하면 두려움은 증폭되게 돼 있고요. 늘 라이브 게임을 통해서 두려움을 해결해 버릇하면 두려움은 사실은 없습니다. 두려움의 실체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세상은 항상 온통 네.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전체가 다 기회입니다. 행동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다음이고 네. 지금 행동하지 않은 것은 죽을 때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가능한 것만 네. 인생에서 작동합니다. 네, 지금 실행하세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지금 당장 뭔가에 한번 액션을 한번 해보면 좀 더 나은 내일과 내년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오늘 만나뵌 손님은 여자를 위한 사장 수업의 김용희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